냉철한 분석, 따뜻한 시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늘의 뜬 뉴스 윤태곤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 좀 해보죠. 원래 좀 이상했습니다만은 탄핵 인용 이후에도 행보가 좀 잘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오늘 황 대행이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안 했어요. 뭐 첫 번째는요. 사표술입니다. 예. 어제 이제 청와대 3실장 구수석이 일괄로 사표를 냈었어요. 다 사표를 반려했죠. 그렇습니다.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 외 수석 9명인데 대체로 예측했던 것은 선별술입니다. 예. 그 이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겠죠. NSC도 이게 해야 되고 또 예. 정책 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좀 보좌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는데 뭐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 민정수석, 뭐 정무수석 이런 자리가 필요 있겠느냐.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분들 책임도 져야 하는 자리라는 그렇죠. 거죠. 예. 대통령 보좌에 대한 거, 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강욱 비서실장이 늦게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최순실 사태 책임이 있느냐 이럴 수 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 청와대가 어땠었느냐 예, 본다면은 지난번에 이제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 거부했죠. 그뿐만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에 탄핵 기각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하, 예. 빅데이터 분석, 뭐 구글 트렌드까지 분석해가지고 불법이에요. 예. 박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 기간에 국가 예산과 공무원의 불이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석 보고를 박 전 대통령한테 올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영선 행정관 지금 경호실로 소속부 변경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따라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대포폰 50대 개통하고 뭐 무슨 주사 아줌마 이런 분 들락날락하게 해준 맞아요. 걸로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예요. 예. 그냥 면직돼야 될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청와대 행정관을 경호실로 이제 신분 전환을 시켜가지고 삼성동으로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윤전추 행정관은 아직도 행정관 신분을 갖고 근데 이제 연가 중이라서 뭐 사표를 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 이제 조금 이상하지만은 특히 이제 이영선 전 행정관이 예. 이상하다는 거죠. 이거 한광욱, 박흥렬 두 사람이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을 그 자리에 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표를 반려한 이유는 뭐예요? 국정 공백을 염려해서라는 게 아니 대통령도 이유입니다. 없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없다고 국정 공백이 생기나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제 생각에 두 사람이 또 청와대에 있으면 지금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네. 계속 안 된다. 이게 또 막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삼성동 쪽이랑 무슨 교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청와대 기록물도 뭐 무조건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가지고 이관한다 이런 흉흉한 소리가 들리는데 최장 30년 아무도 그렇죠. 못 보게. 예. 비밀 기록이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근데 그러니까요. 지정 기록물이면 30년 동안 아무도 못 봅니다. 파면된 박 전 대통령만 볼 권한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는 이제 파면됐으니까 또 안 권한이 되는 거죠. 없는 거죠. 예,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면은 최소한 이게 청와대에서 영향력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도 않아요. 아무튼 보니까. 사표 수리 안 한 게 하나 안 한 거고 예. 또 하나가 뭐죠?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일자 지정 안건이 상정이 안 됐어요. 맞아요. 그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대선 공고는 대통령 권리 후 50일에서 그 권리 날짜에서부터 50일에서 60일 사이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다들 오늘 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5월 9일로 거의 정해졌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정부 유관부처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중앙선관위도 빨리 이걸 지정해줘야지. 예. 예. 공식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왜 오늘 안 했죠?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요. 예. 많은 유권자들이 편리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일정, 투표 절차, 투표소 등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려야 된다. 예. 이러면서 행자부 장관 등한테 이런 지시를 했어요.
그럼 날짜부터 딱 박아놓고 아니 그러니까요. 알려야죠. 그거를 날짜를 정하지도 않고 선거 일정을 상세히 알려라.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예. 그러면서 또 뭐 검찰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상대 후보 비방, 불법 단체 동원 등 선거 과정 전반의 불법 선거 운동을 철저히 단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후보 경선까지도 포함시켜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통상적으로 후보 경선 때 이제 불법 사항도 선관위에서 단속을 합니다만은 예. 이걸 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그냥 각 정당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예. 저는 이 이야기를 한 것도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자, 이게 결국은 본인의 출마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 이런 해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총리실은 아유 절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선거 일정을 확정 안 했냐라고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해요. 그 관련 부처들도 준비를 다 끝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제 오후에는 한미연합훈련 현장인 합동참모본부 전시지휘소를 방문해가지고 확고한 안보 태세를 확립하라. 네. 이렇게 지시하고 이게 군복 입고 사진도 찍히고. 진짜 출마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등 중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장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이나 구청와대 쪽에서는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요새 황대행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국정공백이 없어야 된다. 원활한 선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예. 이거 팽개치고 나면요. 지금도 이제 여론조사 하락 추세인데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도 나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조원진 의원이 오늘 그랬습니다. 황교안, 홍준표, 김진태 3파전이 되면 좋겠다. 예. 자유한국당 경선 3파전인 게죠. 음흠. 뭐 이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보면 이게 참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3파전이 벌어지는 게 과연 좋을 것이냐. 예. 그리고요, 뭐 다 떠나가지고 이념적인 걸 떠나가지고 황교안 대행이 총리로서 아 이분이 정말로 일을 잘했다. 그러니까 좀 누가 좀 다시 한번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예. 여론이 있느냐? 예. 그럼 뭐 나라를 한번 맡길 만도 하겠죠. 하지만은 뭐 조류독감, 사드 문제, 소녀상 문제 등등 해가지고 별로 속 시원하게 한 게 없어 보인다는 예. 것도 문제죠. 아무튼 선거일자 지정은 어쨌든 이번 주 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빨리 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경선 룰 때문에 대선 예비 후보들 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어요. 특례 규정으로 막판 추가 등록을 가능하게 한 부분 이게 쟁점인데 이 룰 바꾸지 않으면 참여 보이콧하겠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후보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죠. 김진 비대위 상임고문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컷오프 이 3명으로 후보를 압축하는 거를 며칠 날 한다고요? 17일 하지 않습니까? 17일 날 한다는 거죠? 예. 그 후에 근데 또 추가로 후보를 접수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자유한국당 입당을 지난 2월 15일에 했는데. 예. 그날 대선 출마도 선언을 했습니다만. 예.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저는 계속 여러 차례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대통령 탄핵 사태도 있고 최순실 사건도 있지만 절대로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선거의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 위기일수록 정도로 가면 일단은 이 좌파 정권 집권에 반대하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이 정신을 차리고 위기일수록 정도로 가면 예. 이 승산이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 경선을 공정하고 반듯하게 해서 그렇죠. 그게 정도죠,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경선을 통해서 과거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거의 단기 필마적 상황에서 예. 천정배 의원 한 사람만 옆에 있는 가운데에서 출발을 했는데 노무현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드라마를 자유한국당에 이제 생각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노무현 돌풍이 예를 들자면 저 지역별로 하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당원들의 현장 투표였습니다. 네, 네. 이 투표권을 당원들이 갖고 현장 투표를 통해서 직접 정견 발표를 듣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노무현 드라마가 일어났고 그래요. 결국은 예. 정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김고문님, 예. 보통 당의 경선 룰 같은 거는 이미 예비 후보 등록하고 후보 출마 선언하고 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면 그 각 후보 진영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 의견들을 수렴하고 예. 그래 그런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그런 자체가 없었나요? 이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당 지도부의 설명은 시간이 촉박하다 예. 이런 거였습니다. 예. 하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전까지 집권당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50%였잖아요. 예. 인용될 기각이 각각 전망이 반반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집권당이라면 대통령이 탄핵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오래전부터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경선을 준비를 해야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시간도 충분했고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정도로 간다. 예.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마지막 불씨가 사실은 경선입니다. 예. 경선을 멋있게 치르면 유권자들이 다시 한번 관심과 신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그건 이제 아까 말씀하셨고. 예, 그거를 못한 것이죠. 왜?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런 경선 룰이라면 도대체 누가 17일 치러질 이른바 컷오프 거기에 누가 임하겠습니까? 나도 뒤에 끼워달라. 나도 뒤에 껴달라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미 그 컷오프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예. 또 예비 후보 등록에 참여한 오늘 아마 아까 현재 등록한 후보가 2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더 늘어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당연히죠.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도, 예. 홍준표 경기지사도 예비 경선 안 하고 본선으로 직행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뭔가요? 이게 한나라의 집권당이 예. 집권당이 이 가장 중요한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의 꽃인데 예. 이 경선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룰을 하면 어떤 사람은 1억 원 내고 그렇게 참여해서 예비 경선을 치르고 예. 어떤 사람은 그걸 건너뛰어서 본선으로 바로 직행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완행열차 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KTX 고속철 티켓을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이거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위기일수록 정도로 가야 된다. 맞습니다. 예. 집권당이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된다. 위기라도. 자, 그리고 당 지도부의 설명은 예. 위기고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특례 규정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네. 제 생각은 180도 정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날짜에는 이인재 전 의원, 김문수 전 지사, 그리고 우리 김진 비대위원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지금 경선 룰에 문제 있다라고 한 걸로 보도가 되더니 갑자기 오늘은 또 이인재 전 의원은 난 그냥 예선 건너뛰겠다라고 또 입장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이인재 전 최고위원이 저에게 설명하기는 그 언론의 질문에 보좌관이 잘못 대답을 했답니다. 그래요. 예, 약간 좀 냉소적으로. 예.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하지. 그 냉소적으로 답변을 해서 그것을 전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고. 예. 본인은 이런 룰이라면. 네. 이런 편법 룰이라면 임할 수 없다. 임할 수 없다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답니다. 네, 당 지도부는 아무래도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을 염두에 두고 이런 룰 만든 거 아닐까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중에 출마를 하더라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더라도. 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탄핵 정국의 이 엄중한 국가적 상황을 관리하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황교안 대행이 결기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정당당하게 임해야죠. 어떤 예비 경선 기간에 내일까지 예비 경선 기간이니까. 네.
당은 특례 규정을 없애고 황교안 대행은 내일까지 국민들에게 나는 출마할 거다 안 할 거다를 밝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권한대행의 임무를 이 끝까지 마치는 것이고, 예. 아니면 이런 국가적인 비상시국에서 당의 요청도 있고 또 많은 국민의 염려와 요청도 있고 예. 내 자신의 판단이 있으니까 나는 나가겠다. 출마하겠다라고 결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모든 사람이 예비 경선에 황교안 대행이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게 비상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전화의 잡음이 좀 심해서 아무래도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네, 자유한국당 비대위 김진 상임 고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화 연결이 조금 고르지 못해서 잡음이 심했죠. 제가 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 따뜻한 시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오늘 했던 뉴스 윤태곤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 좀 해보죠. 원래 좀 이상했습니다만은 탄핵 인용 이후에도 행보가 좀 잘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오늘 황 대행이 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안 했어요. 뭐 첫 번째는요. 사표술입니다. 예. 어제 이제 청와대 3실장 구수석이 일괄로 사표를 냈었어요. 다 사표를 반려했죠. 그렇습니다. 비서실장, 안보실장, 경호실장 외 수석 9명인데 대체로 예측했던 것은 선별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겠죠. NSC도 이게 해야 되고 또 예. 정책 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좀 보좌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이런 자리가 필요 있겠느냐.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분들 책임도 져야 하는 자리라는 그렇죠. 거죠. 예. 대통령 보좌에 대한 거,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한강욱 비서실장이 늦게 들어간 거 아니냐, 최순실 사태 책임 있느냐 이럴 수 있지만은 이분들을 그 자리에 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표를 반려한 이유는 뭐예요? 국정 공백을 염려해서라는 게 아니 대통령도 이유입니다. 없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이 없다고 국정 공백이 생기나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제 생각에 두 사람이 또 청와대에 있으면 지금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네. 계속 안 된다. 이게 또 막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삼성동 쪽이랑 무슨 교감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청와대 기록물도 무조건 지정 기록물로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자택에 따라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대포폰 50대 개통하고 무슨 주사 아줌마 이런 분 들락날락하게 해준 맞아요. 걸로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예요. 예. 그냥 면직돼야 될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청와대 행정관을 경호실로 이제 신분 전환을 시켜가지고 삼성동으로 보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윤전추 행정관은 아직도 행정관 신분을 갖고 근데 이제 연가 중이라서 사표를 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네. 이제 조금 이상하지만은 특히 이제 이영선 전 행정관이 예. 이상하다는 거죠. 이거 한광욱, 박흥렬 두 사람이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 청와대가 어땠었느냐 예. 본다면은 지난번에 이제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 거부했죠. 그뿐만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 관계자가 대통령 직무 정지 기간에 탄핵 기각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하, 예. 빅데이터 분석, 구글 트렌드까지 분석해가지고 불법이에요. 예. 박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 기간에 국가 예산과 공무원의 불이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석 보고를 박 전 대통령한테 올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영선 행정관 지금 경호실로 소속 변경해가지고 박